존경하고 자랑스러운 전우 여러분, 그리고 점몰 전상 유가족과 미망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우 방송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차게 구독,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제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내 탓하는 현실태, 복합적인 우리 문제점, 그리고 단순한 해결 방법인데, 방법은 단순한데, 목적은 단순한데 방법은 조금 복잡하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은 한번 조금 지금까지 있었던 걸 종합적으로 우리가 얼마를 청구해야 될 것인지, 120억을 12억을 청구해야 될 것인지, 1억 2천을 청구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한번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후사의 현실태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책방을 촉구하는 허심탄회 전후방송 허탄 BJ 박우혜입니다. 방송에 앞서서 지금 우리가 현실태가 종합적인 문제점, 종합적인 지금까지 여러 가지 해온 가운데서 지금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제대로 된 게 없어가지고 제가 방송하기 전에 지금 좀 한 가지 양해를 구할 것은, 제가 방송 시스템을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이렇게 올리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컴퓨터를 통해서 데스크탑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휴대용 노트북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동하기 쉽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몇 가지 방법을 가지고 또 이제 현장에서 바로 방송을, 실황 방송을 라이브로 그냥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녹화했다가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라이브를 하는 거는 좀 수정도 안 되고 교정도 안 되고 그냥 그대로 나가는 거 시고, 녹화 방송은 뭐 좀 기침하는 거 이런 것도 좀 뺄 수도 있고, 또 좀 잘못된 거 수정도 할 수도 있고, 뭐 욕한 거 지울 수도 있고 근데 라이브 방송은 지울 수도 없고 그냥 그대로 나가는 거니까 조금 문제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그 대신에 편집을, 라이브는 편집 안 하고 그냥 방송하니까 방송이 편해요. 한번 하고 나면 끝이야. 근데 편집을 하려고 그러면 좀 사전에 방송을 충분히 해가지고 또 편집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시간이 많이 좀 걸리고 그런 점이 있죠. 그래서 세 가지 방송 중에서 오늘 여러 가지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스마트폰으로 아주 쉽게 하다가 지금 컴퓨터로 지금 계속해서 좀 또 했었고, 이제는 제가 지방을 좀 돌기도 하고 또 해외도 좀 나가고 이러려고 보니까 노트북으로 또 좀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노트북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노트북도 이제 녹화를 하는 건 좀 쉬운데, 이 라이브 방송 하다 보니까, 이게 라이브 방송은 또 전후 방송, 유튜브도 있지만은 또 페이스북, 그리고 아프리카 TV까지 3원 방송을 같이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마이크도 제가 이 마이크를, 이게 이제 노트북을 할 때는 이 마이크를 쓰고, 컴퓨터 할 때는 또 이 마이크를 써요. 이 마이크를 써야 돼. 이거는 엄청 성능은 좋은데, 근데 컴퓨터를 할 때 이거 무거워요. 무거워가지고 이거 제가 들고 다니기가 힘들어서, 이게 그냥 이 스마트폰 마이크, 이어폰 이렇게 해서 이걸로 쓰면은 휴대용이 간편하기 때문에 노트북에 쓰기 좋아서 이걸로 하고 있는데, 어저께는 제가 좀 이걸로 하다가 방송 목소리 볼륨을 낮게 해놔가지고 목소리 잘 안 들리기도 하고 이래서 여러 가지 지금 테스트 중이라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방송에 조금 불편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충성. 오늘은 말이죠, 조금 그동안에 있었던 걸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정리를 총괄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저 앞에다 뭐 좀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이게 조명 때문에 안 보이네. 여기서
조명을 생각 못 했는데 안 보여가지고. 일단 현재 우리가 쉽게 말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나. 참전 명예수당 2배 인상하는 것이 지금 진행 안 되고 있죠. 이거는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대선 공약을 한 거기 때문에 뭐 해 주려고 믿고 기대를 해봅시다. 해보고 그 뭐 해줄 거를 믿고 뭐 그에 너무 자꾸 내놔라 막 하는 것도 또 좀 우리 채통도 떨어지고 하니까 조금 한번 기다려보고 뭐 소식이 없으면은 그때 가서 하더라도 지금은 이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법 2건 지금 전투수당 진상규명특별법과 보상특별법 요거는 지금 5월 달로 미뤄졌는데 이것이 참 미묘해요. 서른 의원이 이제 발의를 한 거는 대통령 선거 전에 우리가 3월 하기 전에 이제 한 건데 뭐 해줄 마음이 있었겠지만은 하여튼간에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민주당이 지니까 또 이제 조금 마음도 없을 수도 있지만은 또 문제가 이제 국회의원 수가 뭐 과반수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민주당이 부탁을 안 하고서는 민주당에서 안 해주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하정 회장도 뭐 민주당에 붙어가지고 이제 뭐 이하정 붙어가지고 좀 그렇고 이하정 회장한테 서른 의원한테 바삭 좀 부탁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한기호 국방위원장 입장에서는 뭐 민주당에서 발의한 것도 있고 또 윤상현 의원도 한 것도 있고 또 뭐 김남국 의원 뭐 어디 김남국이 아니고 뭐 강민국 의원 죄송합니다. 강민국 의원도 있고 이런데 네 가지 안을 하나로 묶어서 이제 하는 문제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지만은 그 이제 한기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이제 그 좀 반대를 해온 그런 성향이 있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그 좀 전략이 없어. 우리 전략이 없어서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양민 학살 문제 있죠. 양민 학살 문제. 이 세 가지가 지금 가장 큰 이슈죠. 그렇죠? 또 딴 것도 있습니까? 뭐 많이 있겠지만은 하여튼간에 뭐 참전 뭐 병급 규제 해제니 유적 승계니 하는 거는 부수적인 얘기고 하여튼 그 큰 기둥은 이 세 가지라 보고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눈앞에 코앞에 닥친 문제 이거 세 가지를 보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볼 때 일단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양쪽 당에 다 눈치를 봐야 된다. 그리고 또 이하정 회장이 처신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도 문제가 있고 또 이게 소송을 한다는데 그 돈을 걷느냐 안 걷느냐 하는 문제 이것도 상당히 좀 뭐 설왕설래하고 있는데요. 이 돈을 걷는 것이 과연 맞는 건지 돈을 걷어서 우리가 그 변호사를 과연 선임할 수 있는 건지 정부 측에서 우리한테 변호를 할 수 있도록 뭐 변호사를 살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인지 그 뭐 정부 측에서 더 알아서 잘 할 건데 우리가 양민 학살 문제는 나설 필요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좀 있고 사실은 그다음에 이제 보험부 승격 문제는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보험부 승격 문제는 뭐 여야가 다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하니까 뭐 월요일 내일이죠. 오늘 뭐 좀 일요일 저녁인데요. 내일 이제 법안 통과될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은 또 이재명 무슨 체포 동의안 그거 또 붙이고 하니까 내일 상당히 중요한 날인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지금 문제점은 그렇게 있다. 정리를 우리가 일단 이렇게 세 가지로 보고 뭐 여기 보험부 승격까지 하면 네 가지로 보고 보험부 승격은 이제 곧 해결될 거니까
참전 명예수당도 이제 좀 알아서 해주는 걸로 보험부가 이제 부가 되면은 그럼 부가 되면 자동으로 그거는 뭐 보험부장이 해결할 문제다. 보험부가 되면은 그 정도 해결을 못 한다면은 이하정 회장이 보험부 성격 하는데 얼마나 우리 전우들을 동원했는지, 심지어는 뭐 강민국 의원이 말이야 뭐 로비했다고 지금 또 시끌시끌한데, 우리 박민식 보훈처장도 입장이 난처해가지고 말이야 그 보훈처가 무슨 로비처냐 하고 막 항의하고 싸우고 그런 거 내가 봤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 도와준다는 게 잘못해서 도리어 난처하게 만들 수도 있고, 여기 참 처신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일단 문제점은 뭐냐 하면 여소야대라는 거. 그리고 이하정 회장의 처신하고 이제 소송 문제 이런 거는 이제 우리 국가적인 문제냐, 우리 월참에서 가해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인데, 그보다도 우리가 사실은 대책을 좀 더 치밀하게 해야 돼요. 치밀하게.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말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그 기자회견 할 때도 보니까 김성은 의원이 왔는데, 김성은 의원 잠깐 한번 봅시다. 김성현 의원도 보니까 이렇게 73년생이라 우리 딸하고 동갑인데, 나이 뭐 생일도 10월달 11월달하고 우리 큰딸하고 같은 동갑인데, 동두천 우리 큰딸이 동두천에서 근무를 내가 미 이사단 보안대장 할 때 그때가 76년도 77년도 인양을 했으니까, 그때 동두천 76년 77년도 그때는 이 양반이 3살 4살 우리 딸이 4살 때, 큰딸 4살 작은딸이 2살 때 같은데, 76년도 76년도면은 4살 5살, 우리 큰딸 5살 때 정도. 우리 이분도 5살쯤 됐겠네. 그때 내가 그때 그 동두천 보안대 바로 앞에 뭐라 그러나 양색시촌 양색시촌이 있어가지고, 거기 뭐 민들레 회장이라고 뭐 뚱뚱한 여자 민들레 양색시 회장도, 그리고 거기 뭐 유명한 사람들 많았는데 내 이름 다 기억이 안 나네. 그 이제 동두천 읍장 뭐 서울병원 뭐 안 원장님, 그리고 저기 누구야 이게 생각들이 안 나네. 서울 약국 그 약사님하고 또 한국일보 지국장, 그리고 동두천 읍장, 경찰서장, 또 국회의원 박명근 국회의원 하자할 때 그 밑에 부위원장 생각나네. 하여튼 뭐 그때 동두천에서 한 2년 근무하면서 추억이 새롭습니다. 거기 동두천시 연천군 이쪽에 국회의원이에요. 보니까 고려대학교 대학원 나오고, 제가 월남 갔다 와가지고 이제 다시 서울지구보안대에서 한 1년 근무하다가, 제가 전방 가서 백골 사단 가서 한 보안대장 반장 한 2년 하다가, 그다음에 미 사단 대장 한 2년 했는데, 그때 생각이 나네요. 동두천 훤하게 생각이 나네. 이 양반 거기 반갑습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 이 양반을 왜 이야기하냐면은, 이런 우리 국회의원이 지금 국민의힘당이잖아요. 국민의힘당인데, 이런 국회의원을 우리가 하는데 직접 이렇게 나와서 우리를 뭐야, 응? 이런 분들은 우리가 소중하게 잘 관리를 잘 해야 돼. 그러면 동두천 지회장이 이제 아마 좀 친하게 잘 모시든지, 연천 그쪽에 이제 지회장이 뭐 계실 거 아닙니까? 그 지회장님께서 이분을 아주 잘 모셔야 돼. 나이가 어려도 국회의원이니까 잘 모셔야 되고, 지금 한기호 국방위원장도 그쪽에, 우리 한기호 국방위원장 지역구 사무실 그쪽에 이제 지혜 사무실에 가서 살아야 돼. 그리고 가서 우리 동두천이나 한기호 뭐 한기호도 저기 철원 뭐 어디야 거기라며. 제가 7사단 근무 하천 뭐
철원 뭐 그쪽 같은데, 제가 소위 때 66년도에 화천에 7사단에 가서 내가 동신대 교환소대장, 가설소대장 이렇게 하고 부중대장 이렇게 하고 내가 저기 부산 통신기지청에 통신 중대장으로 내가 가서 근무하면 유격대 교관도 하고 그랬는데요. 하여튼 그런 우리 지회장님들이 우리 국회의원들을 관리를 평소에 계속 해서 해줘야 돼. 전국에 우리 228개 지회장님들이 계시잖아요. 지회장들이 국회의원들이 말이에요. 총 300명 아닙니까? 300명. 300명이면 228명이 관리를 잘 해주면은, 관리라는 게 딴 게 있습니까? 그 지역구 사무실에 가서 이제 한나라당도 국민의힘도 가고 민주당에도 가고 양쪽 다 가야 돼. 가서 국회의원 사무실에 가서 이제 첫째는 당원 가입을 많이 해줘야 돼. 그래서 내가 당원 가입을 일단 우리 전우들 뭐 이중으로 하더라도 국민의힘도 가입하고 또 저기 민주당도 가입해도 관계없어요. 그거 뭐 거기서 자기가 이제 무슨 당직자를 맡으려면 안 해도 돼. 하면 안 돼. 한 군데만 해야지. 당직자 안 맡으면 그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다 가입을 해가지고 1,000원, 2,000원씩 말이야. 정치 책임당 가입하고 또 자주 행사에 참여하고, 아니 우리 당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정치에 대해 관심을 안 가지니까 우리가 무시당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정치에 관심 가지고 당원 가입해주고 각 당사에 말이지 우리 지회장들이 가서 왔다 갔다 하고 했으면은 혜택 국회의원들 잘 관리 잘하면 말이죠. 시장 군수들하고도 잘 친해지고 말이죠. 그것도 우리 명예수당도 지역에서 명예수당 인상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우리 지회장님들이 좀 능력이 있는 지회장들을 뽑아야 돼. 근데 능력 없는 지회장들, 관심 없는 지회장들, 이런 지회장들은 말이죠. 그 자리 그만둬야 돼요. 그 전우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지회장들이 앉아야지 말이지. 괜히 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이야, 목에 힘주고 말이야, 건방만 떠는 그런 지회장들이 앉아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월참이지만은, 거기서, 보훈단체장들, 이제, 고엽제 말이야, 상인공장에 또 무공수원에 이렇게 서로 잘 협조를 해가면서 종합해가지고 리더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런 국회의원들을 보석같이 관리를 해줘야 돼. 소중하게 관리를 해줘야 그 사람도 우리를 소중하게 알아요. 우리가 소중하게 알지 않는데 어떻게 소중하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금년도는 말이죠. 3월 8일 날 이제 국민의힘당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당 대표도 뽑고 최고위원도 뽑고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책임당원 가입하라고 그만큼 제가 했는데 그동안에 가입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책임당원 가입을 하고 쫓아다니고 그동안에 지회장들이 말이죠. 왔다 갔다 했으면 이런 꼴 안 납니다. 한기호 의원, 내가 이런 말 해도 될런지 모르겠지만은 한기호 위원장이 보니까 내가 알아보니까 육사 31기야. 31기면은 제가 22기하고 같이 인간해서 나보다 거의 11년 19년 차이 납니까? 11년 차입니까? 그러니까 21기면은 10년인데 22기 9년이 차이나요. 우리가 지금 부산 여기 용산에 지금 대한호국연대 사단법인 맡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앞을 지키고 있는 우리 보훈 단체가 하나 있어요. 그게 윤항중 소장이 지금 거기 우리 보안사 호우회하고 같이 계속 지금 또 무슨 신 유튜브 하나 하고 한 4개 팀에서 삼각지 로타리 완전히 맡고 매주 토요일마다 맡고 있는 그런 윤항중 소장하고 아주 똘마인 말이 그렇지.
21기 10년 차이 나잖아요. 31기하고 21기하고 10년 차이 나니까 이 윤왕중 장군 밑에 저기 내가 알기로 24기 뭐 박모 장군도 그 양반이 2군 단장 할 때 이 한기호 씨가 그 작전 참모도 하고 이렇게 이 박모 장군 내 이름까지 될 수는 없지만은 뭐 부산 경남고 출신들이고 24기고 말이죠. 2군 단장하고 이런 사람들 지금 저하고 다 연결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다 윤왕중 장군하고도 연결되고 우리 월참 여하종 회장이나 또는 누가 이게 한기호 이 저기 국방위원장 한테 압력을 넣는 걸 협조를 하려고 그러면 이런 군 선배들, 직속 상사들 이런 분들을 잘 이렇게 연결하면은 또 그리고 국회도 말이죠. 이게 국회 담당하신 분들이 이렇게 한 30년씩 실무 담당하신 분들이 장군 출신도 있고 말이죠. 그 뭐 보안사 출신도 있고 이렇게 이런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잘 동원해 가지고 인맥을 잘 동원해서 이걸 맥을 짚어야 하는데 무조건 뭐 지회장들 가서 표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표도 표지만은 인맥을 잘 동원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인맥도 다 연결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좀 잘해야 돼. 그냥 아무렇게나 잘못 실수할까 봐 내가 함부로 말도 못 하고 괜히 그 욕만 보일까 봐 조심스러워서 내가 함부로 말을 못 하는데 이런 것들이 말이죠. 군대는 선배가 그 몇십 년 동안 그 같이 서로 군대 인맥을 유지했기 때문에 절대 그 무시 못해요. 그리고 그 뭐라 하나 뭐 계급을 떠나가지고 선후배 관계는 제가 소령이지만은 제 후배가 장군이라 하더라도 제가 가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 직책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계급만이 문제가 되는 게 선후배가 있기 때문에 선후배 관계가 있기 장교들은 물론 뭐 해병대 선후배도 있다 하지만은 장교 선후배는 또 달라요. 장군 선후배하고 이런 것들이 잘 우리가 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이제 국회의원들을 잘 관리해야 되고 이렇게 국방위원장 같은 사람 이런 사람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관리 그렇게 하려면 우선 뭐 이렇게 군 관계 이런 그 책임 당원 뭐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문제 제가 그 추모 분향소를 그 하나 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일단 내가 이렇게 띄웠는데 어저께 뭐 녹음이 좀 녹화가 잘못돼 가지고 방송이 조금 잘못돼서 미안한데 추모 분향소를 하나 그 서울시청 앞에나 서울시청 앞에 지금 뭐 이태원 걔들도 분향소 설치하는데 우리 분향소 설치 뭐 할 거 뭐 있습니까? 아니면 용산에나 국회 앞에나 이런 데 하나 설치를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우리 월남전 참전자들이 아직까지 살아있다. 월남전 참전 군인들이 이렇게 우리가 한 거를 역사를 알리고 거기서 추모 행사 말이 추모 행사지 이제 거기서 기자회견도 하고 또 거기 현수막도 붙여놓고 우리 현안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토론도 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계속 가서 관심을 갖더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국방위도 있지만 국회의원들도 있고 대통령실도 있고 그 다음에 기자들도 있잖아요. 이 네 군데를 잘 관리를 해야 돼. 언론기관 잘 관리를 하는데 언론기관이 지금 뭐 KBS, MBC 뭐 이렇게 그냥 아무리 우리가 떠들어도 방송하면 안 하잖아요. 저거들은 말이죠. 뭐 방송 조금만 한 발짝 했대도 방송하는데 우리가 방송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방송을 타야 되는데 방송을 타는 것은 이 뭐 하다못해 양민 학살을 해가지고 와도 어떤 방송은 타는 게 안 타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월남 참전 전우들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를 해야 돼. 그래서 그런 것들 이런 거 정책적으로 언론 플레이 그리고 이제 언론 플레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향소 설치하고 하는 것도 그 하나의 언론 플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홍보 활동도 되고 그다음에 그 정교조에 대한 뭐 이렇게 무슨 추모 우리 월남 참전 군인들에 대한 이미지 개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미지가 지금 아주 무슨 가서 양민 학살이나 하고 말이야 뭐
저기 일본 군인들 뭐 위안부 뭐 가서 하듯이 이런 거나 했다는 그 인식을 갖게 만들면은 그 아주 그 골치 아프죠. 그래서 내가 볼 때 양미 학살 문제 그 재판 문제는 이제 국제사법재판소로 우리 그 국방부에서 잘 처리할 걸로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나설 필요는 없지 않겠냐. 우리가 할 거는 분향소라든지 집회라든지 국회의원들 그 관리라든지 국회의원들 그 지역구 관리도 있지만은 인맥 관리 이런 것들을 잘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담당자를 하나하나 붙여가지고 좀 어떤 TF팀을 만들어서 해야지. 지금 무슨 뭐 전투수당위원장 한 사람, 이하정 회장 두 사람, 뭐 한 두세 사람이서 활동해가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거. 특히 저기 국방위원들은 말이죠. 위원장이 있는 사람 별이 3개, 4개씩 있는 사람들이라 다 별 3개, 4개씩 있어도 새카마찬 31기, 32기, 뭐 30, 뭐 5기, 막 우리한테 비하면 10기 이상, 13기 막 이렇게 15기 떨어지기 때문에 예? 우리가 얼마든지 그 통제할 수 있는 장군 출신들이나 이런 사람 동원하면은 얼마든지 그 협조할 수 있고 한데도 이 사병 출신들이 나서가지고 되기 힘들어요 이거는. 그런 것들을 잘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거를 좀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좀 체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오늘 내가 방송을 조금 이런 문제점 그리고 현실태 문제점 대책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돈 관계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돈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지피지기면은 백전불태라고 손자병법에도 나오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 우리가 지금 우리가 막연하게 말이죠. 뭐 인당 12억을 뭐 청구를 25억을 청구를 하니 이게 뭐 전투수당 뭐 미군하고 봉급을 똑같이 받았니 뭐냐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야. 그 근거가 없어요 그거는. 미군 봉급을 똑바로 받은 게 아니고 그 한미 간에 정산을 할 때 미군 봉급을 기준으로 해서 정산을 한 것 같아요.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서 우리가 총 들어온 돈이 한 400조 총 400조가 지금 들어왔는데 계산해 보니까 그중에 군인들한테 봉급이 나간 게 한 40조 나갔어요. 40조 나갔는데 40조 그러면 인당 우리가 한 1억 34만 5천 명이니까 한 1억 2천 정도 1억 2천 정도씩이 우리한테 나간 거예요. 근데 54불을 내가 환산해 보니까 그게 한 1억 가까이 돼요. 9,720만 원을 오시면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외 전투수당 해외 수당 54불은 그게 한 1억 정도 현재 가치가 있고 전투수당 65불 못 받은 거를 계산해 보니까 한 1억 2천 정도 1억 1,700 1억 1,900 얼마 700 얼마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계산하는 게 어디인데 한 1억 2천 정도 그 정도를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청구를 계산상으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 거는 한 12억까지도 청구할 수 있어요. 왜냐 12억은 다른 뭐 민주화 유공자들 우리는 돈 벌어오고 왔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 거에 대한 공에 대한 경제적인 기여에 대한 계산이 12억이지만은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말이지 정말 국가에 피해만 끼치고 뭐 날동만 부려놓고 10억씩 받아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 민주화를 위했든 어떻든 간에 하여튼 굉장히 그 국가에 뭐 어떤 혼란을 일으켜 놓고도 10억씩 받아갔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거에 비하면 우리가 10억 정도 받는 것이 맞아요. 10억 아니라 25억 받아도 모자래. 그러나 계산상으로는 우리가 한 1억 2천 정도 받으면은 그것이 똔똔이다. 근데 이제 기분학상으로는 12억 정도 받아야 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특별법을 만들 때 한 12억 기준에다가 해가지고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 하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